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살짝 좀 늦었는데 오늘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 이번 주 일단 내일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도전 미션을 이번 주부터 할지 다음 주부터 할지는 좀 고민을 해 볼게요. 내일 상황에 따라서 그럼 미리 조합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전 미션 주말은 건너뛰고 뭐 평일만 할 수도 있고 지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변수가 많이 나와서 승무패도 2월이 됐고 저는 좀 아쉽게 이제 뭐 메인도 그렇고 서브도 그렇고 오버 조합도 하나 틀리고 메인도 배당을 낮게 갔지만 홈에서 야기엘로가 이제 지는 바람에 아쉽게 되었다. 그래서 어제 차라리 무승부 봤던 많은 경기들을 좀 풀앤식 가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3연승까지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다시 주말 좀 잘 괜찮은 것들 있으면은 모아서 한번 가보고 오늘 일단 6경기 먼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승무패도 2월 돼서 이제 금액이 더 커졌기 때문에 승무패에도 비중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포르티나 경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C타르, 포르티나 하고 이제 엑셀시오르의 이제 상대 전적인데 일단 포르티나가 홈에서는 최근 연승이기도 하고 예전에 한번 20년 전에 진 거 빼고는 없기 때문에 상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엑셀시오르하고 비교했을 때 승점은 같거든요. 근데 득실을 보면은 포르티나가 좋습니다. 왜냐면 실점은 조금 더 많지만 득점 차이가 더 많기 때문에 엑셀시오르가 득점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최하위는 아닙니다만은 브레다가 지금 24골로 가장 적기 때문에 한 골 차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포르티나 홈 성적이 좋습니다. 엑셀시오르 당연히 원정에서 실점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상황 상성도 그렇고 다 포르티나가 조금씩 앞서고 다만 이제 포르티나의 문제는 주전키퍼의 부상 중 그리고 미드필더 공격 라인에도 한 명씩 빠져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키퍼가 최근 부상이기 때문에 가장 타격이 크죠. 엑셀시오르는 그에 반면에 이제 수비 쪽 경고 누적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치면은 뭐 결장 부분은 엑셀시오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포르티나의 최근 성적인데 알크마르 뭐 4대3 뭐 그러니까 지더라도 골을 넣었던 경기들이 대부분이었어가지고 최근 8경기 연속 오버입니다. 그 8경기도 보면은 3.5 기준을 하더라도 두세 경기 빼고는 이제 다 오버기 때문에 그만큼 오버 나올 확률이 크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홈에서는 뭐 다득점 무승부도 있었고 지든 이기든 골을 반드시 넣었기 때문에 오버 날 확률이 크고 엑셀시오르는 은근히 최근에 잘 안 졌습니다. 알크마르한테 역전패 당하긴 했지만 선제골도 넣었고 홈에서 아약스 비기고 트벤테 알크마르 원정도 비겼던 엑셀시오르기 때문에 여기가 뭐 오버가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려워요. 무승부도 뭐 오버 반, 언더 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포르티나가 물론 이제 상대방들이 다득점을 해줘서 오버가 난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한 골 넣었는데 두 골을 실점한 그런 경기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오버가 많긴 하지만 결국 포르티나도 한 골 이상을 못 넣었을 때는 언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해서 이게 배당 대비 오버는 조금 이제 낮기 때문에 포르티나도 홈이기도 하고 엑셀시오르도 최근 원정 3경기 무패 1승 2무 뭐 강팀들 상대로 비겼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무승부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는 프렌도 가고 싶고 무승부도 보고 싶고 언어보도 포르티나 생각하면 가고 싶지만 냉정하게 5번은 배당 대비 별로라서 제외를 하면 결국 무승부냐 아니면 프렌이냐의 싸움인데 그래도 홈의 포르티나 성적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 보거나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은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패스까지는 좀 그렇고 본다면 무승부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마인츠하고 함부르크. 자, 이 분데스 같은 경우에 마인츠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왔어요. 지금 14위까지 올라왔는데 함부르크랑 비교했을 때 실점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득점 차이 거의 없고 그리고 함부르크도 홈에서 잘하지 원정에서 1승밖에 없고 득점도 6득점으로 가장 득점력이 낮기 때문에 홈에 마인츠면 그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마인츠가 지금 뭐 수비 경고 누적에 최근의 부상에 그리고 기존 장기 부상자들의 은근히 뭐 결장자들이 없진 않아요. 최근으로 따지면 뭐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곳곳에 부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르크는 그에 반면에 이제 가장 최근 뭐 수비 경고 누적 빼고는 미드필더 부상, 공격에도 부상이 있지만 비중이 워낙 낮고 그래서 결장 부분은 마인츠보다는 함부르크가 좋다. 다만 이게 최근 전적들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 경기가 이제 함부르크 원정에서 0대4로 진 건데 사실 그것만 갖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전적은 크게 상관을 안 하고 이제 가정하에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최근 마인츠가 그래도 홈에서 엄청 잘합니다. 얘네가 그 뮌헨 기점으로 무승부 4연속하고 4경기 무패 최근 뭐 가끔씩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지난 도르트문트전 0대4로 지기도 했는데 냉정하게 홈만 보면은 최근에 4경기 무패입니다. 3연승 중이기도 하고 뭐 그리고 아우크 볼프스 하이덴 상대로 다 이제 멀티골 이상을 넣었기 때문에 최근에 오버가 많은 이유가 마인츠가 그래도 득점이 좀 예전에 비해 살아났다. 그래서 2득점 경기가 은근히 좀 많습니다. 더군다나 홈이기도 하고. 근데 함부르크는 이제 홈에서도 미넨하고 비겼던 팀이고 최근에 유니온 베를린까지 이기면서 이 홈의 무패 경기를 좀 많이 늘렸죠. 8경기까지 늘렸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무가 좀 있다. 그리고 원정은 확실히 홈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최근에 하이덴하임 장끝대 상대로 1승 1무 그 전에 프라이, 뭐 아우크, 뭐 라이프치 한골차 승부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못하긴 하지만 뭐 그 정도로 최악일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무패기도 하고 2승 3무로 근데 어쨌든 최근에 마인츠가 3연승 할 때 동안 홈에서 다득점을 했다는 점 뭐 함부르크도 최근 5경기 무패라 쉽게 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마인츠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완전히 마인츠 보기엔 좀 그래요. 왜냐면 함부르크도 아까 뭐 비교했을 때 승점도 조금 앞서고 득실 차이도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원정이라는 이유 빼면은 사실 불리할 게 없죠. 그냥 원정에서 득점이 조금 부족하고 뭐 그렇긴 한데 최근 흐름은 어쨌든 괜찮다. 물론 상대적인 게 있긴 하죠. 하이덴하임하고 장크트가 지금 17위, 18위이기 때문에 마인츠는 그보다 홈 성적도 조금씩 좋은 상황이라 근소하게 마인츠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이라서. 자, 그 다음 사스올로하고 엘라스. 자, 세리에로 넘어가서 엘라스는 꼴찌입니다. 지금 이 꼴찌도 꼴찌인데 물론 이제 득실이 안 좋긴 하지만 이 사스올로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뭐 득점도 밀리고 실점도 더 많고 그나마 이제 하나 좋은 건 이제 생각보다 무가 많다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패배가 가장 많고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그래도 1승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득점 한 자릿수. 사스올로도 홈에서 뭐 마이너스긴 한데 엘라스가 워낙 더 안 좋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자, 수비에 최근 경고 누적이 한 명이 있습니다. 미드필더도 출전 정지가 있고, 그거 외에 공격 라인 쪽은 크게 결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라스가 지금 얘네도 미드필더 경고 누적, 그리고 그 최근에 뭐 부상도 한 2명 더 추가가 됐고, 기존의 부상자에 미드필더에만 한 4명이 빠지고, 수비 쪽에도 기존의 부상자들 한 2명이 있고, 거기다 제일 큰 거는 공격수 16번 선수 오르반, 이 선수가 퇴장입니다. 퇴장. 지난번 파르마전 팀 내 7골로 골이 가장 많아요. 어시도 2개나 하고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들도 부상자들이 골과 어시에 관여한 선수들이 은근히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득점에서 밀리는데 주 공격수까지 최근에 뭐 퇴장으로 빠진다? 이러면은 이건 뭐 사스올로 갈 수밖에 없죠. 물론 어제 뭐 야기엘로나 그런 것처럼 피오렌티나가 주전들을 좀 뺐다고는 하지만 뭐 그런 상황처럼 뭐 이길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좀 리그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고, 같은 리그에서면 원정도 아니고 저 그 사스올로가 홈이면은 더 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우디네세 원정도 잡고, 피사나 크레모네 비슷한 팀들하고의 경기에서도 좀 우세를 보였던 거 생각하면 최근에 뭐 인테르, 나폴리, 로마, 유벤 강팀 상대로는 무득점으로 다 지긴 했어요. 다만 조금 해볼 만한 팀들 상대로는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엘라스 뭐 최근에 승리도 없죠. 얘네가 지금 거의 한 10경기째 승리 없는데 무승부도 3번밖에 없습니다. 즉 패배가 워낙 많고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사스올로 승. 그리고 상성도 사스올로가 좋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약 우세 정도? 뭐 거의 최근에 연승 중이기도 하고, 20년도 이후에 보면은 3승 1무 1패니까. 그리고 피사 원정 마엔승, 그 홈에서 피오렌티나, 원정 아탈란타, 마엔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스 같은 경우는 칼리알리, 그리고 뭐 AC 밀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주 공격수의 뭐 결장과 뭐 이런 저런 이제 뭐 부상과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다 보니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배당 대비 마인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3배면 약간 좀 반반, 물음표는 좀 반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오늘 6경기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공개합니다. 브레스트부터는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브레스트하고 마르세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하위권 쪽에 있죠. 브레스트가 마르세유랑 득점도 거의 20골, 실점도 더 많고, 그러니까 홈에 이점 말고는 좋을 게 없습니다. 다만 마르세유도 원정에서 5패나 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스트의 홈 성적이면 해볼만해요. 득실도 뭐 둘 다 플러스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고, 그리고 결장이 크게 많이 없는 게 좋습니다. 지금 브레스트 입장에서는. 물론 마르세유도 수비 경고 누적 말고는 결장이 없어요. 그나마 좋다는 건데 2점을 좀 가져가야 되는 입장에서 마르세유도 결장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브레스트 입장에서는 상성에도 밀려서 홈 말고는 좋아 보이는 게 없다. 다만 지난번 릴 원정 비기고 니스 원정, 로리앙까지 지금 3경기 무패 중, 그리고 그동안 이제 뭐 강팀들하고의 경기에서도 뭐 마르세유 원정은 0대3으로 털리긴 했지만 잘했던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리옹하고 비기거나 뭐 스트라스 원정, 모나코도 잡고 그러니까 아주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홈에서의 성적들을 보면은 원정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왜냐면 원정에서는 최근 5경기 연속 승리가 없긴 하거든요. 자, 그럼 마르세유인데 지난번 마르세유 하나 때문에 날아간 게 좀 많았습니다. 이순이 하나, 그것도 한 7.9배였나? 아무튼 그 38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폴도 10경기 1, 2순위를 묶어간 건데 1순위 적중했지만 2순위 마르세유랑 그때 뭐 랑스인가 딱 오버 2개 봤었던 경기인데, 마르세유는 그래도 홈이니까 승하겠지 하고 갔는데 이기고 있다 이제.
막판에 PK를 내줬나? 비겼더라고. 그것도 2대0으로 이기고 있다 2대2로 비긴 거라 더 아쉽죠. 그래서 마르세유는 제가 갈 때마다 좀 불안해서 안 가도 지난번 파리 FC처럼 2대0으로 이기다 비기고, 이번에도 또 스트라스 2대0으로 이기다 비기고, 뭐 예전에 낭트한테 퇴장 당하면서 0대2로 털리거나, 예전에 툴루즈 또 메스였나? 은근히 2대2 무승부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파리하고 컵대회도 그렇고. 그래서 마르세유는 제가 가기가 좀 꺼려지는 팀이에요.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경기는 브레스트도 득점력이 뭐 물론 최근에 언더가 좀 더 많긴 한데 뭐 1대1 무라든가 뭐 본인들이 실점을 안 한다던가 득점이 없어서 언더가 많았지만, 이런 조금 해볼 만한 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땐 마르세유의 원정 배당은 별로고, 그럼 이제 언어 보러 가야 되는데 언어 보도 사실 오버 배당이 막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1.59라서. 뭐 마르세유 하면은 최근에 거의 대부분 다 오버였기 때문에 오버 가면 적중 확률이 높긴 한데, 글쎄요, 조금 애매한 게 지금 리그는 지금 6경기 연속 오버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릴 원정이라든가 뭐 홈에서 낭트한테 0대2로 질 때, 그리고 브레스트가 은근히 오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 언더가 최근엔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됩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스트라스도 그래도 툴루즈전 빼면은 최근에 뭐 멀티골도 많이 넣고 다득점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버를 가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 뭐 다득점 무승부가 되든 뭐 저득점으로 무승부가 되든 배당 대비 오버는 사실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냥 확실하게 뭐 득점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오버를 가겠지만 배당도 별로고, 요건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랙번하고 프레스턴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뭐 30분 안에 마감되죠. 지금 뭐 엄청 빨리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자, 블랙번 프레스턴. 물론 나중에 저녁에 봐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이제 뭐 종합적인 걸로 이제 와서 더 짧게 하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튜브랑 이제 구독자 게시판을 좀 빨리 올리려고 하니까 좀 더 일찍 왔습니다. 자,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자,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바로 위에 있습니다. 레스터하고도 3점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승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 프레스턴하고 비교했을 때 득점, 실점이 다 밀리고 있는 상황. 그나마 이제 홈의 이점을 봐야 되는데, 블랙번은 또 홈보다 원정이 좋은 팀이라 프레스턴은 홈 원정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번이 좋을 게 없다. 더군다나 이제 상성에서도 반반이기 때문에 우세하지도 않고 최근 기준으로. 그래서 뭐 결장 부분을 노려야 되는데, 오히려 블랙번도 지금 공격 쪽에 부상들이 몇 명 있고 수비에도 부상이 있고 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 몇 명도 있기 때문에 프레스턴에 비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프레스턴은 많진 않거든요. 거의 없는데 지금 주전 키퍼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임팩트가 좀 강한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프레스턴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번이 지난번 퀸즈를 잡고 최근 경기 중에 뭐 2승이나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보면 아시겠지만 뭐 한 9경기 연속 승리도 없었고, 물론 무가 좀 있긴 했지만 은근히 뭔가 잘할 것 같으면 무득점 경기가 꽤 많았어요. 얘네가 한 3연속 무득점에서 뭐 중간에 한번 득점했다 또 무득점하고 최근에도 또 무득점도 있었고, 그래서 은근히 골을 못 넣은 경기가 상당히 좀 많아요. 물론 0대0 무승부도 있고 1대1도 있긴 한데, 잘한다 싶으면 또 무득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필 또 지난번 퀸즈를 잡아가지고 연속적인 승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레스턴 같은 경우도 최근 뭐 홈에서는 3연패 3경기 연속 무득점 하면서 미들즈브로까지 하면 4연속 패배? 4연속 무득점인데, 그래도 입스위치 원정 비기고
포치머스 잡고 와포드 비기고 최근 3경기 무패라 흐름을 좀 찾아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프레스턴이 원정에서 못하진 않아요. 무가 좀 많아서 그런데 4연속 무득점 할 때는 진짜 너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블랙번은 연승은 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을 때 홈이긴 하더라도 물론 얘네도 홈에서 최근에 패배가 연속적으로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무승부가 조금 있고 가끔씩 한번 이기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경기 중에 좀 제일 애매하지 않나. 근데 또 무승부를 보자니 좀 애매해서 제가 볼 때는 블랙번의 득점력을 봤을 땐 셰필드 웬즈도 홈에서 한 골 차의 승부였던 거 보면 그때 배당이 1.3도 안 됐었거든요. 이거는 프레스턴이 그래도 4연속 무승부 할 때는 상대가 미들즈브로의 퇴장도 있었기 때문에 프렘 보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언어보는 솔직히 블랙번의 득점력 생각하면은 언더가면 되는데 프레스턴이 원정에서 다득점을 몇 번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 퀸즈전 3대1처럼 은근히 블랙번도 홈에서 2대2 무승부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배당을 생각하고 오버를 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언제 또 무득점을 할지 몰라서 그게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렌 보는 것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프렌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빌바오 에체. 이전에 이제 추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빌바오 에체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20분? 30분이 채 안 걸렸는데 오늘은 가볍게 가고 내일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죠. 내일이랑 모레. 그리고 지금 고민인 게 이제 LAFC하고 이제 마이애미의 그 LAFC 이제 리그 개막전도 있고 한데 미축은 당장 하기보다는 좀 지켜볼게요. 한 달까진 그렇고 한 2월에서 3월 한 2, 3주 정도 보다가 아니면 한 1, 2주 1, 2주는 봐야 그래도 외국 다른 이제 유럽 리그하고는 다르게 미축은 혼발도 혼발인데 작년에 성적이 좋았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초반 흐름을 보고 가야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홈에서 강팀들 나눠지고 원정 가면 못하는 팀들도 또 구분되기 때문에 미축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해서 지금 낮 경기도 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해축에 좀 더 비중을 하고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미축도 하고 낮 경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빌바오 엘체. 자 빌바오가 엘체랑 비교하면 순위는 워낙 차이가 나죠. 지금 9위하고 16위. 근데 승점은 6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득점은 엘체가 더 좋습니다. 실점도 한 골밖에 차이 안 나서 득실이 마이너스 4대 마이너스 7이에요. 불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순위가 더 높은 빌바오가 밀리고 있습니다. 살짝. 그리고 홈의 빌바오 성적 좋긴 하죠. 근데 엘체가 좀 아쉬운 게 얘네도 홈에선 진짜 잘하거든요. 5승 6무 2패로 무승부도 많고 최다 무승부죠. 라요하고. 그리고 패배도 적기 때문에 득실도 플러스고 상당히 좋은데 이 빌바오는 그래도 원정에서 3승이라도 하는데 엘체가 라리가 유일하게 무승인 팀입니다. 원정. 4무 7패로 홈하고는 완전 딴판인 그런 그 흐름이어서 이게 홈의 엘체랑 원정의 엘체는 완전 다른 팀이라 보시면 됩니다. 성적을 보시면. 그래서 하필 원정이 걸렸다. 그리고 빌바오랑은 최근에 상승도 살짝 밀리고 아주 살짝. 그리고 빌바오가 지난 오비에도 원정을 역전승으로 이겼거든요. 얘네가 최근에 은근히 이기는 경기가 많습니다. 발렌시아 컵 대회 레반떼하고의 퇴장 당하고 골을 먹히긴 했지만 레반떼가 그래도 4대2로 잡았고 그 다음 경기 소시한테 컵 대회 지긴 했지만
은근히 득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득점 경기가 그 소시 말고는 없습니다. 최근에 3대3, 3대2, 2대3 뭐 이런 스코어도 많고 해서 은근히 오버가 좀 더 많아요. 언더보다는. 그리고 엘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난번 오사수나랑 비기긴 했는데 홈이었고, 원정은 여전히 단 1승도 없고, 뭐 컵 대회 에이바르를 잡긴 했지만 리그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언제 1승 할 거냐. 물론 오늘이 1승이 될 수도 있긴 하죠. 왜냐면 원정에서 아예 득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소시 원정, 뭐 레반테 원정, 발렌시아 원정, 마요르카 4경기 연속 득점을 하고 있긴 합니다. 바르샤 원정도 골을 넣었고. 다만 일단 홈에서도 최근 승리가 없기 때문에 리그 지금 3무 4패. 이러면 저는 빌바오가 최근 리그 3경기 무패기도 하고, 또 레반테 오비에도 이겼기 때문에 연승 중이기도 하고 해서 결장자만 크게 없으면 빌바오가 좋지 않을까. 근데 엘체가 결장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최근 부상도 없고. 그에 반면에 빌바오는 지금 미드필더의 최근 무릎 부상, 공격의 베렌게르,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도 뭐 거의 최근 부상에 속하죠. 이러다 보니까 부상 면에서는 오히려 빌바오가 좀 더 안 좋다. 엘체에 비해. 이러면은 결단을 내려야죠. 엘체가 원정 성적이 워낙 안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빌바오도 결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엘체랑 비교했을 때 뭐 당연히 뭐 조금씩 앞서긴 하지만 결국 득실에서 밀리잖아요. 득실에서. 엘체가 득점력이 워낙 낮고 막 그래가지고 뭐 빌바오보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엘체가 그래도 지더라도 득점을 꾸준히 했었고, 그리고 빌바오도 최근에 득점을 하고 있지만 실점을 꾸준히 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땐 이 홈에 대한 이 빌바오 배당은 별로다. 1.54. 아무리 이길 확률이 높아도. 그래서 정 빌바오를 가고 싶으면 핸디 물을 노리든 핸디 쪽을 봐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엘체가 원정 첫 승을 이번 기회에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다득점 무승부를 노려서 오버를 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빌바오 홈이기 때문에 빌바오 승무를 보면서 아예 이제 고배당 무승부를 노릴 거냐, 그게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엘체의 최근 득점력, 그리고 뭐 원정에서 승리가 없긴 하지만 지더라도 골을 넣는 거 보면 빌바오의 승리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아까 뭐 베렌게르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가 빠지긴 하지만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엘체 뭐 결장이 많이 없긴 한데 엘체가 과연 역배를 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원정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빌바오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즉 무나 핸디물을 노려야 된다. 그러니까 빌바오가 3연승까지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실점을 할 것 같다. 엘체도 쉽게 질 것 같지 않다 하면은 이제 뭐 물을 노리는 거고, 골을 먹히더라도 어찌저찌 뭐 3대2가 되든 1대0이 되든 2대1이 되든 빌바오가 조금 더 이길 것 같다 하면은 핸디물로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빌바오 승이 좀 더 좋았으면 그냥 배당이 낮더라도 빌바오 승을 보겠는데, 계속 걸리는 거 보니까 아마 무승부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근데 어느 보도 살짝 애매해서 엘체가 조금만 더 원정 득점력이 최근에 좀만 더 높았다면은 오버를 가면 더 좋을 텐데, 결국 엘체도 득점을 해줘야 되면서 빌바오가 한 골이 아니고 2골을 넣어야 이제 오버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무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오늘은 일찍 온다 했는데 살짝 좀 늦긴 했죠. 그리고 어제 경기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했는데, 뭐 승무패도 2월 됐겠다. 내일을 좀 더 준비하고 일단 오늘 뭐 조합을 다 마무리하고 저녁에 올 수 있으면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빡세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도전 미션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미리 만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한번 와볼까도 생각 중이긴 해요. 얼마나 그게 뭐 반응이 오는지, 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그것도 중요해서 뭐 설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뭐 이번 주 건너뛰고 다음 주부터 하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혹시 올 수 있으면 공지하고 못 오면 내일 낮쯤에 오시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하고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